자, 여러분들, 우리 전 시간에 유보를 하다 말았는데, 유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드려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보에 대한 얘기, 4개 하다 말았는데, 구체적인 예를 좀 살펴보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른 게 아니고, 우리는 세무조정을 할 때 있잖아요. 내부에 있는 사내 유보에 대한 공부를 합니다. 유출이 아니고. 그래서 내부에 있는 자산부채의 차이를 뭡니까? 조정하는 세무조정이 바로 유보와 마이너스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딴 거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결국은 누구의 입장을 맞추는 거죠? 항상 요렇게 맞춰야 됩니다. 세법이 그죠 목적입니다. 세법의 입장을 딱 세팅하고 현재의 만들어진 정부가 그쪽으로 그죠 만들어지는 과정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좀 익히면요, 유보라는 부분은 산수예요. 산수. 정말 애기들 장난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유보와 마이너스부라는 이름으로 너무 어렵게 하면 힘들다, 그죠? 그래서 네 가지 세무조정이 있죠. 유보는 어떻게 됩니까? 유보는 자산 증가하고 부채 감소에 요거 입금, 이 유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마이너스부는요, 2개. 자산 감소 부채 증가에 있죠. 마이너스부 한번 실제 예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는 요 세무적인 차이를 유발한 요 유보는 바로 자산 증가 여부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외상 매출금을 누락하였다. 회사가 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있죠. 외상 매출을 누락했다면 수익을 잡고 외상 매출금을 잡았다면 세무상태표에 자산이 그만큼 증가되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 세법 입장은 입금이라고 했으니까 외상 매출 이렇게 했어야 될 거 회사는 안 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있죠. 우리 세법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포커스를 뭐에 맞춰야 됩니까? 수익에 맞추지 말고 항상 뭐예요? 자산부채에 맞추도록 합니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바로 자산부채법에 따른 세무조정 원리다. 이렇게 보면 돼요. 수익으로 접근하면 엉켜요. 나중에. 어려운 게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머릿속에 먼저 유보는 자산부채의 차이점이니까 자산이 얼마 있어야 되는데 회사의 차이를 규명하면 되겠습니다. 딱 볼게요. 이만큼 있어야 되잖아요. 자산 외상 매출금 10만 있어야 되는데 안 했다면 10만 원 외상 매출금 올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자산을 올려요.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거는 유보라고 했죠. 자산의 증가, 유보. 그럼 이렇게 외상 매출금을 적고 요거에 적었죠. 앞에 뭡니까? 좋은 거는 뭐죠? 입금이잖아요. 그죠? 입금 산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쁜 거는 송금 산입. 되겠습니까? 처음에는 그렇게 하라 이거죠. 딱 보면. 그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나중에 있죠.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야, 자산을, 그죠. 세법에서는 인식해야 되는데 안 했죠? 그죠. 안 했잖아요.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럼 자산 증가에 유보가 필요하네? 머릿속에 자산 증가, 부채 감소는 유보가 딱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락한 자산 부채 있죠. 요거 적고, 요거 10만 적고, 유보 치고, 유보는 좋은 거잖아요. 마이너스는 송금이니까. 그럼 여기 입금, 나머지는 송금 산입. 요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하자면 입금 산입이 되겠습니다. 왜 입금 산입이 될까요? 예, 수익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입금 산입이 조금 더 명확하다. 물론 송금 불산입하고 똑같은 효과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신경 쓰지 말라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자, 요거는 자산 증가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 의미하는 함의는 뭐죠? 만들어진 건 얼마가 되겠습니까? 재무상태표에 그러면 이렇게 누락을 하고 만들어진 금액이 얼마라고요? 외상매출금이 20이다, 그죠? 근데 이게 과연 세법상의 외상매출금입니까? 아니잖아요. 만들어진 거는 세법에 외상매출금 만들지 않으니까 간접적으로 이걸 관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유보의 의미는 뭐라고요? 바로 요걸 의미한다. 지금 요 경우에 같으면 이렇게 재무상태표를 딱 봤을 때 여기에 외상 매출금이 이제 만들어진 건 20입니다. 20이다. 근데 중요한 거는 텍스죠. 그죠? 텍스상의 외상 매출금이 얼마인지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기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뭐 차이가 없다라면 20이 될 거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요렇게 표시를 해놨다는 건 뭐죠? 자산을 증가시켜야 될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 어떤 자산? 여기 외상 매출금을 딱 가봐요. 그래야지 여기에 왜 자산 부채를 적는지 아시겠죠? 그래야지 이걸 샥 갈 거 아닙니까? 요 외상 매출금에 유보라는 걸 유보를 딱 돼요. 유보는 다 하는 거다, 그죠? 두 번 더 하면
그러면은 더해주는 거잖아요. 유보는 더해주는 거니까. 그럼 여기 얼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세법의 재무상태표를 직접 만들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안 만들기 때문에 표시를 해놔야 되는 거지. 그래서 유보와 마이너스부라는 걸 가지고 그걸 뭐예요? 표시하는 방법을, 그죠? 유보와 마이너스부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시의 방법. 좋아요. 자산 증가 유보가 되겠죠? 네, 좋아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자산을 감소시키는 마이너스부가 되는 예를 한번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시험의 수준은 지금 여기 예제 문제 있죠? 예제 문제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거 정도에서 출제가 돼요. 아주 기본적인 예제 수준에서 출제된다고 보면 돼요. 자, 회사는 기말에 평가해 봤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을 평가해서 공정가치법에 따라 20만원 주고 샀는데 기말의 시가가 뭐야? 시가가 페어밸류가 30이 되었기 때문에 기업의 기준에 따라 뭡니까? 공정가치법에 따라 기말에 평가하죠. 10만원 올리고 단기매매증권 평가 이익, 수익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가 평가했지 않겠습니까? 세법은 이런 평가를 어떻게 볼 거냐? 물론 지금 오늘 풀세트로 다 배우게 되겠지만 세법 입장을 배우게 되겠지만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세법 입장은요, 이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차익은요 임의적이다 이렇게 봐요. 우리 세법은 일제 그죠? 이렇게 너 멋대로 하는 이 평가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린 걸 인정해요, 안 해요? 인정 안 한다고. 그러면 머릿속에 이게 나와야 돼요. 내가 있죠. 자산 계산 언제 하랬는데 이걸 인정 안 하는데 회사는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산을 감액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자산을 깎아줘야 될 거죠. 이걸 인정 안 하려면 없애줘야 되니까. 그럼 요 단기 매매 증권을 없애야 되니까 뭡니까? 깎는 거는 자산을 보면 마이너스부가 되겠죠. 그죠? 자산을 감소시켜요. 그럼 이렇게 쫙 적어주는 거예요. 마이너스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뭐죠? 마이너스부잖아요. 송금사립하면 돼요. 송금사립해도 돼요. 그런데 이제 정확히 말하면 뭐죠? 요거에 대한 있죠. 입금을 불산입한다 해서 정확하면 입금 불산입이나 송금산입해도 상관없다. 왜? 우리가 답을 적을 때 가산과 차감을 적는 거지 구체적으로 그 안에 디테일하게 송금산입인지 입금 불산입인지 구분해봐네요.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거가 송금산입이면 안 됩니까? 입금 불산입이면 안 됩니까? 이거를 있죠. 익히는 에너지를 쓰지 말라고요. 알겠죠? 이거는 나중에 자연스러워 지는 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입금 불산입이고 요거에 대한 마이너스는 뭐죠? 당연히 자산 감소의 유보다. 그럼 만들어진 건 얼마죠, 여기? 30이니까 이거는 세법이 생각할 때는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관리해야 됩니까? 세법상의 단기 매매 적금 20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유보를 빼서 뭡니까? 20을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여기 바로 요 마이너스부가 자산 감소의 유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보겠습니다. 부채 증가의 그죠? 마이너스부 한번 보겠습니다. 수선비, 외상거래에 있죠. 외상수선비를 누락했다 가정하고 이렇게 누락하고 미지급금이 뭡니까? 20이라고 했을 때 외상이잖아요, 그죠? 그럼 정확했다라면 수선비하고 발생주에 따라 미지급금 계산했겠죠. 그럼 요거를 세법 입장으로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럼 부채를 증가하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으면 자산 부채인데 부채를 올리니까 안 좋으니까 마이너스로 하고 그냥 미적금 적고 뭡니까? 적었죠? 그리고 앞에는 뭐예요? 마이너스면 안 좋은 건 송금산입하면 돼요. 입금 불산입은 상관이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요 마이너스는 뭐죠? 바로 어떤 표시입니까? 너가 만든 부채 나 마음에 안 들어. 너 부채 얼마 만들었니? 20이죠. 세법의 부채는 아니야. 얼마라고 생각하는 거죠? 30으로 생각하겠다는 거지. 그러니까 요 마이너스부는요. 부채 증가의 마이너스부를 표시한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만약에 요 마이너스부와 유보를 그죠? 딱딱 전부 다 어떤 차이인지를 다 안다면요. 세무조정 끝난 거예요. 정말이에요. 근데 그걸 전부 다 있죠.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들의 차이가 있다는 걸 배워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4개의 모형이 되겠고요. 마지막 볼게요. 부채를 감소시켜야 된다. 이 말이 뭔지 볼게요.
우리 기말에, 그죠? 퇴직금에 대한 이쪽 충당부채를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사가 직원이 근무하게 되면요, 단기 퇴직금의 부채가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만큼을 퇴직급여에 있죠. 결산분기로 전입하게 되죠. 그때 비용 증가 15라고 가정할게요, 대충은. 근데 이제 세법의 한도는 5만 원을 가정하면 요렇게 지금 돼. 그럼 요렇게 이제 조정해 줘야 돼. 그럼 어떤 느낌이 듭니까? 세법이 원하는 부채는 5만 원. 회사가 만든 부채는 15만 원. 세법의 입장으로, 그죠? 조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부채를 깎아줘야 되죠. 요렇게. 10만 원 깎아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부채를 깎으면 좋아요, 나빠요? 좋은 건 유불하고요. 여기 부채 적고 깎았으니까 유불하고 합니다. 그럼 여기 입금 자립하면 돼요. 아, 그런데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비용이 막 얼쩡거리잖아요. 그죠? 요거 송금 물산입해서 가산 조정을 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조금 더 여러분한테 디테일하게 조금 들어가야 돼요. 시험에 여기 나오니까. 그래서 보면 부채 잔액이 얼마 있다고요? 15가 있죠. 자, 여기 한번 여기 시험에, 특히 이제 여기 시험에 나올 거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나중에 이제, 그죠? 퇴직급여 충당부채에 있죠. 만들어진 태충이라고 하겠습니다. 태충. 기초는 15라고 딱 이렇게 나와요. 기초는 15만 원이다. 요 금액이 넘어온 거예요. 그 다음 년도에. 근데 요 기초 잔액에 뭡니까? 유보 잔액이 10만 원이 유보가 딱 있다. 요렇게 정보를 주고, 이 경우에 세무상의 대충 잔액은 얼마냐? 세무상의 대충은요? 얼마예요? 이렇게 딱 물어본다고요. 그럼 만들어진 거는 뭐죠, 이게? 재무회계에서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해가지고 15만 만들어진 거잖아요. 15가 생성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언제, 그죠? 올해 입장에서 넘어왔다면 이렇게, 그죠? 작년에 만들어진 게 올해 넘어왔다면 기초가 15인데 유보가 10만 원 있다고 하면 결국은 세법이 인정하는 대충은 얼마란 말이에요? 5만 원이란 말이에요. 5만 원. 세법이 그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여기에 붙어있는 유보가 얼마 있다고요? 10만 원 있다. 그러면 유보는 뭐라고 했습니까? 부채 입장에서는 부채를 깎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그러니까 부채를 깎아야 되니까 여기에 네가 만든 부채 인정 못해. 세법의 그 태충은요, 요만큼이 깎아야 되니까 5만 원이 있죠. 진정한 의미의 세법이 생각할 때 태충이다 이 말이잖아요.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깎아야 되니까 요렇게 조정해줘야 되니까 이죠. 10만 원이 유보가 되겠죠. 그죠? 요렇게 표현한다. 그러면 세법상의 대충은 얼마라고요? 5만 원이 있죠. 세법이 인정하는 대충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채야 됩니다. 거기 바로 나중에 퇴직급여 충당금 세무조정, 대손 충당금 세무조정 있죠. 이게 전부 다 기초에 유보가 달려있다는 말이 그 말이거든요. 다 부채에 유보가 달려있다는, 부채에서 빼는 거다. 그죠? 그래서 이제 세법이 생각할 때 요렇게 딱 줬을 때 요거를 내가 딱 알 수 있는 정도의 눈이 필요한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밑에 마지막 문제 요거 가지고 같이 마지막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과 부채를 4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전부 다 10만 원, 10만 원입니다. 자산은 순자산 증가설이니까 뭔가? 자산 금액은 플러스, 부채는 뭔가? 순자산 증가액으로 본다면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요렇게 해서 스타트를 해보도록 하죠. 자, 자산에 유보가 불려서 불안한 뭡니까? 13만 원 되겠습니까? 내가 그저 바로 봐서 확인할 수 있는 금액을 요거를 내가 뽑아낼 수 있어야 돼요. 자, 자산에서 마이너스가 있대요. 뺀다, 그죠? 이거 빠지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7만 원 됩니까? 그죠? 요거는 쉬워요. 잘해요. 근데 요거를 잘 못해, 사람들이. 요거를 잘 못해요. 요 얘기가 바로 요 얘기가 똑같아요. 자, 부채 10만 원인데 여기 유보가 달려있죠? 이 유보의 의미는 뭐죠? 부채 유보가 달려있다면. 그죠? 유보라는 건 좋은 거니까 부채를 깎아야 된다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7만 되나요? 그거를 할 수 있냐, 이거죠. 그거를 나중에 제가 대손 충당하고 대충하고 막 이렇게 나중에 할 때 있죠. 이렇게 물어본다고요. 그럼 대답을 잘 못해, 사람들이. 지금은 아는데, 한 며칠 있다 물어보면, 뭐 이상한 소리를 왜 하지, 나한테.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세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볼게요. 미지급금은 부채죠. 부채에 마이너스가 있다. 그러면 부채의 마이너스의 의미는 뭐죠?
그 부채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는 부채를 좀 늘려야 된다. 이게 안 좋은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니까 20%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죠? 유보와 마이너스를 만들어지는 건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재무상태표에 만들어진 자산부채 있죠? 쫙 펼쳐요. 자산부채 쫙 펼치고 여기 유보 있는 거 있잖아요. 세무조정에 따라 유보된 거 있죠? 그걸 옆에다 딱딱딱딱 붙여가지고 뭡니까? 세무상 자산부채를 쫙 그죠? 낼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크지 않는 기업은요, 이런 사건 자체가 별로 일어나지 않다 보니까 세무조정의 결과물이 몇 개 없어요. 그 뒤에 세무조정 결과를 보면요, 기껏 해봤자 유출 한두 개, 유보 한두 개. 그런, 그죠? 아무 개념이 없더라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그거를 이제 세무조정이라고 있죠. 한다고 하면 그거는 뭐야? 실력이 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실무하고 되게 틀린 이유가 우리가 배우는 이 세무조정은요, 상장기업에 준해가지고 세무조정을 배우지 않습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보니까 되게 복잡하죠. 실무에는 안 쓰는데요. 안 쓰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 그런 있죠. 사건이 없었기 때문에 안 쓰는 거지. 상장기업은 다 있는 얘기라고요. 되게 많다고요. 본인의 그 가지는 경험이 전부를 일반화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시험 보면은 요 정도 범위, 제가 말씀드린 범위를 커버해야지만이 맞출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제발 여러분들이 있죠. 유보와 마이너스부를 완벽하게 이해해야지 그 세무일급을 합격할 수 있습니다. 유보와 마이너스부의 이해 없이는요 절대 합격 못해요. 이게 자유로워야 돼. 되게 유출은 너무 쉽잖아요. 단편하잖아요. 밖으로 빠져나와서 기숙자에 따라 끝. 근데 유보라는 거는 뭐예요? 내부에 남아있잖아요. 그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그게 어려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있죠. 두 번째가 있죠. 바로 추인. 추인의 얘기입니다. 유보 추인. 여기서부터가 오늘의 본격적인 얘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죠? 추인의 의미는 뭐냐면, 소멸되는 과정? 추인은 소멸되는 특징, 소멸을 의미한다. 유보와 마이너스분은요, 영구적 차이가 아닙니다. 그냥 내부에 남아서 지금 잠깐 다른 차이를 일시적 차이라고 해요. 일시적 차이. 그러니까 다른 차이를 유발하죠. 내부에 남아서. 그리고 이 일시적 차이는요, 반드시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반드시 단기 이후에 뭡니까? 반대 세무조정을 통해서 소멸되는 특징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다르지만 나중에 언젠가는 뭐야? 예, 틀리지 않을 때 있죠. 그를 틀리다고 적어놓았던 유보와 마이너스부를 라벨을 떼가지고 없애줘야 되죠. 우리 전문 용어가 뭐죠? 똔똔이라고 하시죠. 똔똔. 똔똔이 뭐죠? 지금 차이 난다. 100이 차이 난다. 적어놨습니다. 이 유보는 자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돼야 될 차이라고 있죠. 해당 계정에서 있죠. 차이를 조정했죠. 근데 어느 순간 그 차이가 없어지면 뭐예요? 그 차이 난다는 거를 반대 조정해서 없애줘야 될 특징이 있죠. 그게 추인인데요. 그때 추인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10을 해서 뭡니까? 없애줘야지 추인이 된다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 개념을 익히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부채 증가나 자산의 감소에 마이너스부가 있다 하면요. 이렇게 기록했다고 하면요. 나중에 있죠. 자산의 감소와 부채 그 증가가 차이가 없어지는 순간이 있다고요. 그럼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렇게 10을 이렇게 없애야 된다요. 이렇게 없애야 돼요. 여기 이제 강의할 때는 제가 있죠. 마이너스부니까 똔똔을 쳐가지고 없애는데 우리 시험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전산 프로그램에서는 이걸 그렇게 표현하지는 않고요. 이거를 유보 발생과 감소라는 걸로 표현합니다. 감소는 최초 발생. 얘는 감소는 뭡니까? 원래 있었던 것들이 없어진다는 개념이 됩니다. 그런데 없어질 때 크로스로 없어져요. 크로스가 없어진다는 말이 뭐냐면 여기에 있는 금액이 뭐예요? 여기서 발생했다면 없어질 때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감소가 되는 거고 요렇게 없어지는 거고 여기에 발생한 건 여기에 없어지는 거고 만약 여기서 발생했다고 하면요 요렇게 없어진다. 여기서 발생했다가 없을 때는 요렇게 되고 여기 있을 때는 요렇게 없어진다 이거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전산을 켜고 제가 잠깐 하나 이건 뭐 지금 여러분도 매번 이제 하셔야 될 거니까 한번 해보죠. 전산물급에
자, 법인 조정 하셔가지고요. 여기 이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바로 세무조정을 기록하는 우리 세무조정 명세표 중에 가장 중요한 뭡니까? 서식이 바로 소득금액 조정 합계표라는 서식이 됩니다. 이 서식은 딴 게 아니라 기부금을 제외한 모든 세무조정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 잔액이 뭡니까? 서식의 가산조정, 차감조정에 끌어가는, 그죠? 금액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소득처분에서 사유출부터 한번 볼게요. 과목은 뭘로 할까? 뭐, 이렇게, 그죠? 접대비 할까요? 접대비 한도 초과하니까 뭐. 그죠?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거는 나중에 좀 이따 그어드릴게요. 저기 접대비 이렇게 한도 초과 이렇게 나온다. 그죠? 금액은 10만 원을 할게요. 그럼 딱 쳤을 때 세무조정이 어떻게 나옵니까? 저기서 이제 알아야 될 거 볼게요. 여기에 요거는 있죠. 국제조서에 관한 거예요. 8번, 9번, 10번 일단 없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제조서에 관계된 거니까 나중에 이거에 대한 있죠. 얘기는 해드릴 거예요. 그냥 우리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8번, 9번, 10번은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올해부터 생긴 있죠. 소득처분인데 우리 시험 범위와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일단 절대 나오지 않고. 그럼 여기서 딱 볼게요. 그러면 유출부터 볼까요? 사유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사유출은 제가 파란색으로 좀 표현할게요. 밖으로 빠져나왔다.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유출 아니겠습니까? 유출이 뭐냐면 이거예요.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유출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 4개가 바로 사회 유출이 되는 거예요. 되겠죠? 그러면 빠진 게 뭐가 있습니까? 유보와 기타 2개가 있다고 했죠. 내부에 있는 거. 근데 유보는 크게 있죠. 자산 부채의 차이고 기타는 자본의 차이인데 내부에 남아서 이렇게 남는 거잖아요. 근데 내부에 남는 조정 중에 유보 발생이 있고 유보 감소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타가 있죠. 기타는 일단 자본의 차이니까 좀 이따가 하고요. 요것만 눈에 포커스를 맞춰보세요. 그럼 유보 발생이라는 거는 최초에 차이가 났을 때 적는 거. 유보 감소는 뭐예요? 추인 있죠. 없어질 때 적는 거. 근데 없어질 때, 그죠? 만약 요걸 한다는 말은 원래 여기에서 이제 발생이 된 게 요렇게 해서 없어지는 거고. 만약에 요거를 없애려고 하면 뭐예요? 요쪽에서 없애야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접대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유출을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방금 했던 이제 외상매출금 좋아요. 외상매출금을 올릴게요. 10만 원 올려야 된다. 그럼 유보가 되잖아요. 그럼 유보가 발생이 딱 이렇게 첫 번째 되는 거예요. 1번. 됐죠? 처음에 어긋났을 때 이렇게 적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단기매매증권은 처음 발생했을 때는 아까 전에 했죠. 단기매매증권만큼 감액해야 되니까 단기매매증권 또 10만 원 이렇게 해서 뭡니까? 요쪽에 보니까 요거는 이제 송금이잖아요. 송금에도 유보 발생, 유보 감소가 있죠. 전산에는 유보와 마이너스부로 표현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그냥 송금 산입의 유보 발생은 마이너스부로 하는 거예요. 최초에.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입금 산입에 있죠. 유보 발생은 유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금액이 최초에 발생이니까 유보 발생 1번 이렇게 됩니다. 되겠죠? 자, 이렇게 이제 차이는 기록했잖아요. 근데 얘가 나중에 없어질 수 있잖아요. 추인이 되면 여기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요쪽에 가서 없어진다고. 여기 없어질 때는 요쪽에 가서 없어진다고. 그래서 만약에 올해가 아니고 있잖아요. 한 1년이 지났다 할게요. 그럼 요 잔액이 있는 상태라고 일단 가정할게요. 지금 그 1년이 지났다 가정할게요. 잔액은 여기 없다고 가정하고, 자, 요거는 있죠. 원래는 여기 나타날 수 없는데 있다고 가정하고, 올해 만약에 이게 없어졌다 하면 이렇게 단기매매증권, 그죠? 그럼 10만 원 이렇게 적고 없앨 때는 어떻게 됩니까? 2번 되겠습니까? 2번 요렇게 해서 있죠. 감소란 말이 뭐야? 예, 추인이 된 꼴이다. 요거는 지금 여기 나타날 수 없고 있다고 가정하고 없앨 때는 요렇게 해서 없앤다. 그래서 없애는 방법이 크로스로 없앤다. 여기에 발생했다가 없앨 때는 요렇게 가는 거고, 여기서 발생한 걸 없앨 때는 요렇게 해서 추인이 돼서 크로스로 있죠. 없애는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여기에는 유출이 있나요?
없죠. 요거는 출제 증가는 나중에 있죠. 이전 조세니까, 국제 조세니까 빼고. 그래서 보니까 소득 처분할 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출되는 거 있잖아요. 배당, 상여, 기타 소득, 기타 사회 유출은 오로지 어디에만 나타난다고요? 가산조정에만 나타난다. 이유는 내가 소득이 있어야지 그걸 다른 사람에 분야할 수 있는데 얘는 본인이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분야할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없으니까 뭡니까? 소득 처분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있잖아요. 이게 지금 뭘 연습했냐면 이건 빼고 지금 여기에 대한 있죠. 이 소득 처분에 대한 있죠. 이 쓰임을 벌써 이해를 하셨다고 보면 돼요. 그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8, 90번은 시험에 안 나와요? 네? 8, 90번은 시험에 안 나와요? 저거 X지. 아니,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이전 조세라서 출제가 안 되니까 그거는 상관하지 말라고 X를 쳤잖아요. 근데 시험에 안 논다 하면 저는 어떻게 해요? 시험에 안 논다고 얘기했는데 시험에 안 논다 하면 안 나와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있죠. 개념 자체가 여기에 이제 유보 발생이 이쪽으로 해서 유보